이번 주에 7세대 아반떼가 출시를 했죠. 프로젝트명 CN7. 저번에 소나타 DN8 리뷰 기억나시나요? 저에게 지금 효자가 됐던 영상, 참 너무도 감사한 DN8. 현재 저희 채널에 진짜 혁혁한 공을 지금 210만 명이나 봐주신 200만 명이나 봐주신 DN8 상통하는 또 프로젝트명 CN7을 갖고 온 아반떼입니다. 저는 아반떼는 XD, AD 막 이래가지고 이거 뭐지? 이름이 좀 아반떼스럽지 않은데 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한 분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저도 이제 현민이라고 그러네요. 현대에 대한 이제 어린이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명을 좀 뒤집어 까봤죠. 그 현대자동차가 프로젝트의 명칭을 이제 바꾼 그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2007년에 이데일리라는 이제 기사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 프로젝트명에 신체 정보가 있다. 2007년이니까 무려 13년 전이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원래는 이렇게 앞에 세그먼트라 하면 차의 그 사이즈, 이제 경차냐, 중형이냐, 대형이냐 뭐 이런 거였는데 아주 작은 차, 아유 소형을 A라고 했죠. A. 모닝 같은 이제 아유 경차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A. 그러니까 요 친구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요 A가 알파벳의 뒤에 들어간 거예요. SA면은 요 A 뒤에다가 놓은 거야. 이 S는 뭐냐? 이 S는 뭐냐? 모르지. 현대가 정한 거니까 전 모르죠. 근데 정한 거야. 요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놓은 거지. 모닝이 아니고 뭐 여기다가 뭐 AA 프로젝트, 뭐 BA 프로젝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를 대해서 키프를 했던 거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차,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드는 그거보다 좀 더 큰 차 해가지고 B를 붙여주고, 이제 베르나 신형 이런 거는 다 C를 붙였던 거죠. 이렇게 C, 그죠? 그다음 오늘의 주인공 이제 준준형이라고 하는데 이 원래 소형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최초로 준준형이라는 모델을 만들어낸 게 아반떼라고 알고 있어요. 아반떼가 이제 D 시리즈로 나온 거죠. D급 준준형, 중형이면 중형이고 소형이면 소형인데 이게 약간 애매한 거. 소형보다는 키웠고 중형보다는 작으니까 이 중간에 준준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D 프로젝트로 나왔는데 D 프로젝트 앞에 이름을 이제 뭐 X냐, H냐, 이제 뭐 A냐, 뭐 이런 식으로 AD, XD, HD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i30도 마찬가지로 그 D 프로젝트로 해서 FD라고 해가지고 나왔죠. FD, 그죠? 세라토 시드는 제가 처음 들어봤네요. ED도 있었네, 그죠? AA 하니까 건전지 생각난다고요. 제 상상력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왜 이번에는 CN8이냐 CN7이냐 이게 왜 C로 갔느냐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 그 소나타 전 국민들이 아시고 제가 타고 있는 우리 포르쉐에 맞먹는 우리 NF 소나타가 여기 있죠. 저에게는 포르쉐인 이 NF 소나타는 포르쉐 감성으로 타고 있습니다. EF, NF, YF 또 뭐가 있을까요? 뭔 F가 있었지? 이게 단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F로 해가지고 소나타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노그로 해가지고 우리 또 유명한 노그로 또 아주 유명한 우리 대형도 아닌 준대형의 그랜저는 어떻게 또 딱 맞았어. G 그랜저라고 해가지고 그죠? LF가 있었어. LF. 감사합니다. LF가 있었구나. 저는 LF 나오기 전에 한국을 떴기 때문에 LF는 잘 몰라요. 맞아. LF 감사합니다. 그랜저는 어떻게 또 신기하게 또 G가 또 맞아 들었네요. A, B, C, D, E, F, G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E가 없어. 그죠? E가 없어. E는 왜 없을까요? E가 없는 이유는 퀴즈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서 그래. 이게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우리나라 1, 2, 3, 4, 5, 6, 7, 8층 할 때 이 4층을 병원에다가 안 쓰는 이유랑 비슷한 거 아닐까? 그냥 저도 모르겠어요. 싫어서 안 썼겠지. 그래. 정답.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랜저를 G랑 맞추기 위해서 그럴 수 아주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TG 우리 녹 많이 난다고 하시는 그 TG 그랜저, 그 다음에 XG, 그 다음에 VG 이런 식으로 그랜저는 이제 D를 G로 해가지고 맞췄던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피러스의 H라든지 투스카니의 K, M, 스포티지, M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지. 이거는 이제 SUV로 해가지고 따로 뽑아냈던 거였어요. 요렇게 했던 게 2007년
이야기입니다. 이름 저작권은 그건 모델이잖아. 이거는 모델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 자동차 이름할 때 뭐 소나타 아니면은 뭐 K7 이런 식으로 자동차 이름을 지을 때 이 모델 이를 쓰는 거는 뭐 저작권 때문에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코드네임이잖아. 뭐라 그러냐 뭐 K321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W32K1 뭐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있거든. 뭐 C1XX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은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내부적이에요. 내부적. 이거는 소비자들한테는 사실은 알릴 필요가 없는 건데 현대가 뭐 YF 소나타니 뭐 이런 식으로 알 필요 없는 소비자한테까지 알리게 된 거죠. 이게 사실은 원래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사들에게 우리 개발자들끼리 부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코드 이름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반 유저들까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자를 사실은 써도 상관없어요. 2300 2123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면 외부로 판매될 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를 왜 안 썼는지는 뭐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찾다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 현대자동차의 알쏭달쏭 알파벳. 현대자동차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알쏭달쏭 알파벳 현대자동차의 프로젝트 명이라고 무려 2017년에 갖고 왔네요. 그죠? 2017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 협력사들을 위한 건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까지도 알아버리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뉴라이즈 뭐 여기 이제 이게 2017년 때니까 뉴라이즈 뭐 차량 아반떼 AD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죠? 현대자동차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B 세그먼트의 소형차 엑센트가 있고요. 그죠? 현대 개발 코드명 중에 N2가 있고 넥소가 F2였다. 일렉트릭으로 가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그죠? B 세그먼트에서 올라가서 C 세그먼트는 여기다가 설명을 안 해줬네요. 그런 잘 안 팔리는 것들은 이제 스킵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D로 이제 갖고 왔네요. D가 이제 처음에 보이는 이제 3세대 XD, 그 다음이 이제 4세대 HD, 5세대 MD, 요게 6세대 AD 잘생겼네. 근데 요거에서 페이스리프트를 하지 않았나요? 그거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게 AD 스포츠 멋있게 잘 나왔죠. 그죠? 아반떼를 굉장히 밀고 있는 그 D 세그먼트에는 사진을 엄청 많이 줬죠. 이거 지금 현대자동차에 이거만 봐도 어디에 주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지. 왜냐면은 엑센트는 모델 하나 있고 나머지는 D 세그먼트는 지금 차 사진만 몇 개야. 10장도 넘게 넣어놨지. 그 얘기는 요적으로 현대자동차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되죠. 그죠? 저 엑센트는 좀 버린 자식 같은 느낌. 2가 세그먼트가 여기 나오네. 감사합니다. 진짜 있네. 여기 그 아이오닉이 2네요. 친환경을 2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이렇게 모델 이름을 붙이는 거는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뒤로 붙였잖아.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 문제는 안 되는 거지. 이 세그먼트에 대한 궁금증이 풀렸네요. 아이오닉, 그 다음에 넥소, 플러그인, 그 다음에 이제 F로 들어와서 현대가 또 밀고 있는 F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포르쉐 보이네요. 포르쉐. 그죠? 제 차. 내 차도 가져가서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 너무 반가워. YF,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뭐지? 얘도 YF네. 그죠? 여기 뒤에 있는 거 유리만 보고 무슨 차인지 맞출 수 있는 분. 능력자. 그 막 달인 같은 거 보면은 차에 조그만 모양만 보고선도 맞추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신기해 진짜. 녹나탄 뭐야? 내 차 너가 안 난다니까. 자, 요 차가 EF 소나타. 문제가 참 많았던 차죠. 그 다음에 이제 EF.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코드 네임을 차에다 안 쓰는데 아예 광고를 했었죠. EF는 옛날에 EF 광고 옛날에 생각나는데 막 요철을 뭐 부드럽게 넘어가고 그런데 이게 고장이 엄청 많았어요. 녹도 많이 나고 EF가 좀 사실은 리즈죠. 그러니까 좀 안 좋았죠. 그렇지. 여기 뭐 엘레강스 필링 뭐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원래 EF는 그런 뜻은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케팅에다가 사용했었고 NF로 나오면서 이제 현대의 소나타의 품질이 확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아무튼 FF 이제 F로 나가는 이제 모델들이고요. 뉴라이즈 완전히 디자인이 바뀌어버렸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컨셉 자체가 이 입을 이 아가리를 확 벌리고 있는. 소나타의 사진이 제일 많아. 그죠? 소나타에 엄청나게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거를
대충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랜저 G 세그먼트가 나오는 거죠. 그랜저 XG. 그 다음에 노계 대명사라고 이제 사람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시는. 그 다음이 이제 HD, 이제 IG. 이때부터는 이제 디자인도 멋있어지고 방청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고급지게 잘 되고 이제 시작하는 차들이죠.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L과 M. 독특한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는 그 SUV에 대한 코드 네임을 나눴다는 거예요. 뭐 독특, 뭐 다른 차들과 비슷한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비슷하지 않은 자동차 회사들도 있어요. 투싼. 이게 원래 플랫폼을 공유하는 거 가지고 플랫폼 강의를 오늘 할까 말까 했다가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플랫폼은 다음 주로 미루려고 그러는데, 플랫폼을 공유하면 보통 코드네임을 같이 쓰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플랫폼을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SUV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코드네임을 따로 뺀 회사가 현대자동차죠. 벨로스터 같은 스포츠와 같은 것들은 S로 뺀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네임을 정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이름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현대기아차의 프로젝트 명칭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C가 여기 준중형 승용차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예요, C. 여기가 N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L,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기아자동차는 뭘까요? 요거의 기아자동차는 뭘까? K3인가? K3죠. K3는 아마 그러면 코드네임으로 뭐가 될까요? CL, 이거는 K3는 한 3세대쯤 되나요? 그럼 뭐 CL3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는 이제 아반떼 같은 경우는 6세대까지 나왔죠. 6세대가 AD였나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따가 좀 확인하면서 자료 보면서 할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세대 수를 넣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한 이유는 점점 차종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CN7이면 이게 이제 한국 생산이잖아요. 한국 생산. 이거를 저기 생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 생산, 미국 생산, 뭐 멕시코 생산, 뭐 여러 개 생산 기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CN7A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겁니다. CN7 뭐 이렇게 정확하게 KCA라고는 안 부르겠지만 뭐 그렇게 부르겠죠. 차이나면 CN7C. 중국은 보통 이렇게 C로 안 하고 CN7G 이렇게 하더라고요. G는 왜 G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퀴즈. 중국은 보통 코드네임 할 때 G로 많이 써요. G. 맞아요. 그레이트 차이나래요. 중국은 자기네를 부를 때 그레이트 차이나라고 부르더라고. 대단한 우리 중국 형님들. 자부심 대단하죠. 그죠? 중국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시는 분들, 뭐 볼보라든지 뭐 이런 데들, BMW 뭐 그죠? 저기 벤츠라든지 이런 데 코드네임 보시면은 G 들어가는 데는 전부 다 G를 쓰시는, 예. 자부심의 G라고. 괜찮네. 자부심의 G. 한국도 좀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좀 국뽕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근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조인트 벤처가 아닌가? 그래서 이 CN7C 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없진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국뽕은 요즘에 외신으로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저희에게 200만 뷰의 그 효자가 되었던 저희 유튜브 요 영상, 이게 답이 나와버렸네. 코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소나타의 코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DN8 비켜치기 바로 나와버렸네, 그죠? DN8, 그죠? 왜 DN8일까요? 자, D가 중형 승용자동차, 그 다음에 N이 현대의 승용자동차 8세대. 그렇다면 퀴즈. 얘의 친구 아니면 동생쯤 되는 K5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중형 승용이니까 D, 그 다음에 기아니까 L, 그 다음에 3세대니까 3.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는구나. DL3. 자, 그러면 중국의 판매는 아마 중국 판매 생산? 생산 기지보다 판매 지역을 따라간다고요. 아마 여기에 C 정도가 보겠죠. 그죠? DL3C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C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C 이렇게 붙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호주는 이렇게 호주 이래가지고 H 붙이는 거 봤는데, 호주 영어가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고 호주 그래가지고 H 이렇게 붙이는 거 봤었어. DL3H 이러면 호주로 판매되는 건가? 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 여기에서 이상한 조합 찾아내기. 현대는 특이하게 SUV를, 뭐 특이하게는 아니죠.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이하게 SUV를
따로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도 SUV를 따로 코드네임을 따로 뺐죠. QSNMLJKTU로 따로 빼냈죠. 이렇게 따로 안 빼내는 회사들도 많아요. 너무 코드네임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코드네임을 SUV 따로 안 뽑아내고 플랫폼으로 나누는 회사들이 많은데 현대자동차는 더 세분화해서 나누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의 똑똑한 형님들이 우리 한국분들 이름만 만들어내면 잘 맞추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알파벳으로 기가 막힌 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조합이 뭐 좀 이상한 거는 별로 안 보이나요? 그죠? 뭐 이상한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QQ 뭐 이런 식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 그죠? QQ는 별로 재밌는 게 안 나오네. QQ8 별로 재밌는 게 안 나온다. 저희 공대생의 이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저게 잘 안 나오네. 조합이. 이 조합이 만약에 저희가 만들어진다면 현대자동차도 이걸 보고선 그 모델을 만들 때는 고민을 좀 하겠죠. 그죠? 와 저건 진짜 SX 이거는 저거는 그 현대자동차도 아마 몰랐을 것 같다. 소형 SUV의 현대 SUV SX 이거는 조심해서 지어야 되겠네 진짜. 기아 레인은 TAM인데 그게 지금 아직은 이쪽 모델로 넘어오지 않은 이름들이 있어요. 이쪽 모든 게 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알기로는 소나타나 아반떼만 지금 아반떼 정도만 이쪽으로 온 거고 이제 다음부터 나오는 차종들이 이 이름을 쓰겠죠. 지금 모든 차종이 다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 코드명들 뭐 아까 전에 얘기한 이렇게 A를 쓰는 거 TA 뭐 SA 이런 식으로 A 모델을 쓰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UN UN도 있구나. 재밌다. 펠리세이드의 LX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펠리세이드는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펠리세이드는 이 코드네임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펠리세이드는 L, 대형 SUV의 L, 그 다음에 현대에서 만들었으니까 XUV로 X, 그 다음에 E라는 거는 2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죠. 펠리세이드가 근데 2세대야? 그거 궁금하네. 베라크루즈의 후속이다. 베라가 1세대. 그렇다면 우리 퀴즈가 아니라 저도 몰라서 궁금한 거. 펠리세이드의 아웃쯤 되는 텔룰라이드 있죠. 텔룰라이드의 코드 이름은 뭐가 될까요? 텔룰라이드는 마찬가지로 대형 SUV니까 L 정도가 되겠죠. 기아가 되니까 Q가 될 거고, 그죠? Q가 될 거고, 이거는 1세대가 이거는 모하비가 있어서 2세대인가, 이것도? 2인가? LQ1 아니면 LQ2 정도 되겠네요. 그죠? ON은 뭐예요? ON은 텔룰라이드? 텔룰라이드는 ON이다. 왜냐하면 나오기 전에 이 플랫폼 이름 체계가 갖춰지기 전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구독자님들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N은 없는데 이 SUV 라인으로 들어가서 기아차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코드 이름, 프로젝트 명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기를 바래요. 도움이 좀 되셨죠? 요거를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저도 몰랐으니까 좀 같이 배우자는 입장에서 공부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국인 체드를 데리고 오고 나서 사태가 있었어. 한 500명, 800명, 1000명 막 넘어가던 저의 라이브가 확 죽어버리고 영어를 쓰니까 구독자님들이 한 100명 정도가 취소를 하고 나가셨더라고. 그래서 배운 교훈은 외국인은 데려오지 말자. 외국인을 데려오면 다 나가는구나. 체드야 미안해. 너는 이제 안 되겠어. 체드는 다른 채널에 미국 채널을 영어가 한국어 배우고 오거라. 체드 do you know 아반떼